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비오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조비의 전일 주가는 6.733% 오른 5.39달러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 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말에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전체 지수는 보합에서 장 중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네요. 제 생각에 조비는 장 초반에 8% 이상 치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평행하게 유지한 것 봐서는 전날 게임스톱 매수 운동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 카스질의 귀환과 밈주식 게임스톱과 AMC의 70% 넘는 급등으로 조비 공매도 세력이 미리 쫄고 숏커버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오늘은 48분짜리 24년도 5월 8일 수요일 날 KBS 대전 방송에서 내보낸 SEE 과학으로 보는 세상편에 나온 하늘길을 달린다라는 UAM 편을 요약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강솔빈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오는 길에 차가 꽉 막혀서 늦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인이 1년 뒤부터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아나운서가 왜 1년 뒤냐고 반문하자 솔빈은 우리나라는 2025년 UAM 상용화 예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울러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UAM 시범 운행으로 볼 수 있다고도 언급해줍니다. 하이라이트 내용을 보면 UAM은 교통체증 제로, 환경오염 제로, 최고 속도는 320km, 도심 내 어디든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음과 요금은 2025년 기준 킬로미터당 약 3,000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것, 교통수단을 넘어 유통, 관광, 이송까지 저비용 고효율의 차세대 이동수단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UAM의 파급 효과를 응급환자 이송, 배송시간 단축, 관광범위 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뉴 패러다임, 하늘길을 달린다 UAM 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비씨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나운서가 반문합니다. 그때가 2004년인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솔비가 자기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다면서 웃습니다. 이에 아나운서가 UAM이 상용화되면 KTX 개통 때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정률 국토교통부 KUAM 민간위원이자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나왔고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관중 교수가 나왔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형 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했는데 1년 남짓 남았다고 우리나라 UAM 기술의 현주소를 묻습니다. 실증사업 그랜드 챌린지를 언급하고 3개의 구간을 설명합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간 14km 구간,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이 14km 구간, 김포공항에서 이게 여의도공원 18km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의 컨소시엄과 35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사들은 5G 통신망을 상공망으로 대체하여 안정성을 확보 중이랍니다. 아울러 관광용으로도요. 두 번째,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물어봅니다. UAM 상용화되면 일반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인데 버티포트 건설 수요의 증가, 물류에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공항까지 상당수의 교통 부분을 UAM이 대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같은 내륙에서도 대전 방송이다 보니 대전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대전시에서 UAM 글로벌 기업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 이야기도 합니다. UAM이 가장 먼저 도입될 곳은 제주도로 바라보는데 관광지에서는 지갑을 좀 더 쉽게 여는 경향에 맞춰 관광 서비스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도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교통 시스템 한 축으로 발전 예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럼 UAM이 상용화 시기는 언제냐?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을 텐데 전국 동시 시행은 아직 위험 부담이 크다. 서울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거쳐 시행하는데 잠실 수서역 구간도 여기에선 보여줍니다. 아라뱃길 1구간은 2024년 8월에서 25년 3월까지, 그 다음 한강 2구간은 25년 4월에서 5월까지, 탄천 3구간은 25년 5월에서 6월로 예상합니다. 제일 먼저 열리는 아라뱃길 인천까지 구경하러 가려면 차도 막힐 텐데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왜 모두가 열을 올려서 UAM 사업에 집중하느냐.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UAM 도입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창출되고 한국의 UAM 상용화가 첫 번째나 두 번째가 된다면 이러한 UAM 도입 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UAM 속도는 어느 정도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상용화된 버전은 320km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비의 한계 속도가 320인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잠실에서 25분이면 도착하고 김포에서 잠실 구간은 16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국내 업체 중 하나인 것 같은데 1인승 기체 제작을 보여줍니다. UAM 개념을 설명하고 우버의 UAM 영상도 중간중간 보여줍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이 도시간 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AAM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UAM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UAM 인프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버티포트를 설명해 주고요. 우버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설명해 줍니다. 헬리콥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EV톨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승차감도 탄소 복합재가 좋다고 합니다. UAM 이용 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UAM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현재는 800개나 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UAM 출력 방식에 따른 종류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윙리스 약 35% 차지하고 멀티콥터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가 리프트 앤 크루즈 형태 위스크 아처 사진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벡터드 스러스트 형태 조비가 이런 거죠. 근데 조비 사진은 안 나오네요. 이것이 주로 도시간 교통 서비스에 보게 될 형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망 인증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냐는 물어봅니다. 유럽을 제외하고 UAM 기술 선두주자를 중국으로 언급합니다. 국뽕인지 한국도 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대중화될 건지 그에 대한 답은 안정성 때문에 가망 인증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눈치 게임 중이다. UAM 고도 제한 규정을 물어봅니다. UAM 규제에 관련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2023년 6월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제정되었네요. 기존 항공사법을 적용받지 않게 해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1904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가 뜬 후 50년이 지나서야 FAA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UAM은 이보다 더 빠르게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게시판에 링크 걸은 대로 가셔서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